KF-21을 이제 일부에서 성능적인 면에서 또 네. 어떤 작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체적으로 KF-21급의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네네. 세계에 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그 세계에서 8번째의 4.5세대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8번째. 이제 미, 중, 러, 일 네. 요 4개 국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웨덴이 그리펜이라는 항공기 4.5세대 항공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다음에 이제 유로파이터가 유럽의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국가로 다 4개국을 보고 그러면 7번째가 되고요. 저희가 8번째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국가를 들어보니까 다들 쟁쟁한 국가들만 있네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전 이때 한 번씩들 다 비행기를 개발해 본 국가들이죠. 네네. 그러네요. 야,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력이. 되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다. 네.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저희가 1980년대 중반서부터 F5를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F5를 제공을 하는 네. F5를 조립 생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 초반까지 2000년 초반까지 KF-16을 또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조립 생산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많이 좀 축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TO10을 개발을 하면서 네. 락히드 마틴과 같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본 경험. 그래서 사실은 이 저희가 KF-21을 그냥 느닷없이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한 1980년대서부터 그러한 기술이 쭉 축적돼 왔기 때문에 그러한 KF-21을 개발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년 동안 한 발 한 발 정말 기초 기술부터 이렇게 배워서 축적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네요. 예. 야,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02년 이후로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7번이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게 안 될 사업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6번 모두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단 한 곳 건국대학교 무기체계 연구소에서 독재 개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 덕분에 명맥이 유지되고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네. KF-21 사업이 무산이 될 수도 있었던 건가요? 무산이 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아. 일단은 2001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네.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인데 아까 7번 중에서 6번은 이제 불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7번 중에서 5번은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가능하다. 그 건국대에서 받았고 마지막 2014년에 판정을 받은 것은 조건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러한 것, 즉 선진 항공기 제작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된다. 뭐 등등해서 그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한 14년, 15년 동안의 그 세월이 저희의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그런 또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고 또 보고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를 지금 많이들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돈도 안 내고 기술만 먹튀하려고 괜히 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인도네시아가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고 수입만 해서 썼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수입하는 데에 그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자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해외의 그 보잉사라든가 락히드 마틴 그다음에 BAE 유수 항공사들이 한국이 개발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우리 거 사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너희 못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많이 주는 거죠. 안 내놓네. 네네. 그 논란을 대략 15년 동안 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그나마 인도네시아와 우리하고의 조금 차이점은 그걸 지혜롭게 잘 넘겨서 우리가 개발 쪽으로 다 왔다 하는 것이 이제 역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력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막 왈가왈부할 때 14, 15년 동안 기술을 축적하는 또 어떤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다고도 하셨는데 이때 네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막 열심히 기술 개발했던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50을 락히드 마틴이랑 같이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우리 한국항공과 우리 방산업체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능 개량한 항공기가 TA50이라는 TA50. 그것은 이제 T50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항공이고요. 그다음에 FA50으로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네, FA50은 지금 폴란드라든가 여러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맞아요. 있죠. 필리핀도. 네, 그것은 한국항공이 자체적으로 성능 개량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저희가 수리온이라는 또 헬리콥터도 맞아요.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여러 형태라기로는 그렇지만 여러 분야의 기술을 축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연구를 했던 그러한 기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14, 15년 동안 막 비행기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너네가 되냐 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FA50도 만들고 우리 막 수리온도 만들고 이게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점점 여론도 바뀔 것이고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단장님 그런데 또 이걸 찾아보니까 한창 막 개발할 때 미국 아까 조건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해외 투자자가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인도네시아를 잘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조건부에서 선진 기술을 이제 지원 뭐 이전 받는다가 있었잖아요. 네. 조건부로.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이걸 좀 기술 이전 받으려고 했는데 뭐 제 기억에 신문에서 뭐 7대인가 8대 뭐 기술이 중요한데 네. 특히 A사 레이더 기술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전을 안 해준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요게 미국이 30년 걸렸는데 우린 7년 만에 자체 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A사 레이더요. 예, 이게 어떻게 좀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진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인데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A사 레이더. 네. A사 레이더라는 것은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A사 레이더라고 하고요. IRST. 그래서 적외선 추적 표적 추적 장비, 탐색 및 추적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전자전 장비, 그다음에 하나가 EOTGP라고 그래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요 네 가지인데요. 네. 사실은 이 네 가지 장비를 저희가 개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통합형으로 다 만들어 보지는 않았고 그냥 바깥에 외부 장착물로 만들어 본 적은 있고 나머지 세 개는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핵심 기술은 계속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 네 가지 기술을 제작하는 그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그거는 당연히 안 줍니다. 안 주는군요. 그 제작 기술을 왜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이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팔아먹을 그렇죠. 그건 경쟁사가 당연히 생기는 그건 거네.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네.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 장비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 장비와 항공기에 보면은 임무 컴퓨터가 있습니다. 미션 컴퓨터라고 해서 그 장비와 임무 컴퓨터와 연결을 해야 네. 항공기를 실제 운영을 하면서
표적도 잡을 수가 있고요. 레이더는 표적을 잡을 수가 있고 어떤 그 임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종사가. 네. 그러나 그 형태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것은 연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동 기술을 좀 미국이 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현역으로 있으면서 한국항공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야, 장비도 우리가 만들고 항공기도 우리가 만드는데 그 연동을 왜 못하니? 그거 너무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네. 야, 장비도 우리가 만들고 항공기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연동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 연동을 못한다고 그래서 외국한테 해달라고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그래?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일부 엔지니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커집니다. 즉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장착을 해서 시험을 하다가 보면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장비의 문제인지 항공기의 문제인지 항공기 미션 컴퓨터의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잘못되면 야 그거는 어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바로바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네. 시간은 결국엔 돈이거든요.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우리 사실 엔지니어들은 도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 회사들 방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돈이다가 보니까 저게 몇 달 지연되면 그게 다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국으로부터 그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네. 이제 그것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대차에서 현대차 엔진도 만들고 현대차 차체도 만들면 당연히 연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내비게이션에 뭐 연동하는 게 그게 뭐 핵심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거 시간이 오래 걸릴 따름이지. 그리고 한번 해보면 우리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그런 그렇죠. 노하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생각을 하면 미국이 기술 이전 안 해준 것은 저희한테는 그 당시는 어려움이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회였다.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줬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KF-22를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할 때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도 줘야 될 것이고 그 기술 이전에 될 때는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외에 수출을 할 때 네. 우리가 너희로부터 이전받은 이 기술이 포함된 이거를 어느 나라에 팔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야 그때 기술 이전을 받았으면 정말 혹을 붙일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우리가 팔았는데 미국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몇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엔진을 미국으로부터 저희가 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엔진을 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란한테 KF-22를 판다라고 하면 이란이 사겠다라고 하면 네. 미국은 당연히 싫어하니까 야 우리 그 엔진 못 줘. 라고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첨단 무기는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동맹관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참 당시에는 저도 근데 이게 잘못 알려져. 단장님 저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합 연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체 개발 뭐 그거를 이전받는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사 레이더를 어떻게 기술 이전 못 받았는데 7년 만에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A사 레이더는 저희가
2006년부터 네.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넥스원이 그때서부터 이미 시작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06년부터면 몇 년인가요? 18년? 네. 18년 정도 되죠. 아. 그러니까 이미 저희도 하던 그런 거니까. 게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후발 주자는 좋은 점이 네. 이미 많은 기술이 연구 논문이라든가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발 주자보다는 빨리 그것을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단장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난관 하나만 뽑자면 좀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여론. 저희가 개발을 해 나가는 대로 계속적으로 그 어떤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얘기. 그 중에 하나도 인도네시아가 네, 되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장이었습니다. 무장. 미국이 일반적인 어떤 그 공대지 폭탄은 팔려고 하는데 네.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그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파는 거를 주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제가 단장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걸 결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야 정말 이렇다면 우리 유럽 거로 한번 가보자. 여태까지 공군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미국 거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항공기가 미국 항공기니까. 아, 그렇죠. 네, 무기 그 안에 장착하는 무기들이 다 미국 거였거든요. 그쵸. 대부분이 물론 이제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독일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유럽 걸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해서 지금 중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미티어. 세계 최강이라는 미티어도 저희가 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 생산한 아이리스티라는 AIM-2000이라는 그 적외선 미사일. 네. 이것은 미국의 AIM-9X와 거의 동급의 그 미사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심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 심지어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 그 저희 그 개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네. 2021년 4월에 저희가 항공기를 이제 1호기를 만들어서 롤아웃을 했거든요. 네. 롤아웃을 해서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제 성대하게 그 네.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1호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엔진도 띄어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분해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본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네. 항공기를 개발한 게 아니다.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체를 시작했다라고 언론에 써서 또 난리가 한번 법석에 난 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저희가 1호기를 이렇게 첫 비행을 했을 때 그 엔진 바퀴를 내리고 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항공기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거를 이륙을 해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바퀴를 내리고 이륙을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여론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개발을 해서 좀 더 그 정상적인 개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뭐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런 여론을 긍정적인 여론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그 해명 자료도 나왔지만 모든 시험 비행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첫 비행은 떴다는 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비행 올라갈 때 하는 임무는 일단 뜨고 내리는 거와 중간에 내릴 때의 그 성능, 저속 성능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뜰 때와 내릴 때, 특히 내릴 때
성능이 최저 속도거든요. 그때 항공기가 이 조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바퀴를 내리고 공중에서 바퀴를 내린 상태에서 착륙 상태의 그 속도를 가지고 그런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퀴를 내리고 이러는 건데 잘 모르죠.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모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뭐 저 건국된 이래 처음으로 항공기를 그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했으면 좋았겠으나 또 그 관행적인 거 그다음에 역사적인 거보다는 첫 비행은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안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첫 비행을 하면서 사고 난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1980년대 이전에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개적인 행사로 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려졌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빨리 좀 그거를 전환을 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했으면 뭐 지금 지난 얘기니까 그러면 어떤 국민의 어떤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오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단장님 지금은 KF-21은 모든 국민분들의 아이돌이 돼서 그렇습니다. KF-21 부정적인 기사만 나와도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예.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단장님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지금 막 시험 비행도 하고 뭐 양산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막 너넨 안 될 거야 했던 그런 다른 나라의 회사들 뭐 엔지니어나 그런 쪽은 뭐라고 하나요? 얼마나 하나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락히드 마틴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 문제 때문에 이제 와서 같이 개발하는 거를 봤는데 그 팀장하고 책임자하고도 이제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미 정부라든가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 항공에 대한 그 기술 수준이 T50을 할 때 그 수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T50 개발할 때 우리 한국 엔지니어, 락히드 마틴 엔지니어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앉아서 서로 조언이 아니고 이제 락히드 마틴이 가르쳐 주면서 개발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기억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요 정도. 가르쳐주면 하는 네네네. 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얘들이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뛰어보고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그 책임자가 한국항공 우주산업 그 관계자들한테 야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국의 기술 수준을 그 정도로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말 평가를 완전히 뒤집으면 기적 같은 일이군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준비를 해왔자 밖에서는 몰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이어서 저희 또 북한과의 어떤 뭐 전투기 대결 혹은 또 중국과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